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하라 라는 책이에요.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하라. 사토 도미오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한은미 님이 옮기셨어요. 사토 도미오 작가님은 의학 박사이시고 농업 박사이세요. 그리고 입버릇의 심리학을 연구하셔서 입버릇에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쓰신 그런 분이세요. 저도 이분의 책을 기적의 입버릇이라는 그 책을 읽고 알게 됐는데요.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고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의 책은 대부분이 다 품절되거나 절판된 책이라서 그래서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분의 책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있는 게 제일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분의 책 내용을 정말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예정이에요.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지금처럼 좀 우울감이나 많이 힘든 시기에 좋은 에너지를 불러들일 수 있고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말버릇이 일상에서 내가 하는 언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데 그러한 나의 의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자. 운이 좋은 사람, 자신의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 등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인생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나는 운이 좋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내게는 늘 좋은 일만 생겨.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늘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 행운 같은 건 늘 나를 비켜가지. 꿈 같은 건 애당초 없어. 나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생각이나 자아 이미지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 스스로를 원래 운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지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운이 따르거나 꿈을 실현하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릴 적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 아이가 자라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종종 본다. 항상 실수만 하던 신입사원이 잠깐 못 본 사이에 유능한 간부로 승진해 있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궁핍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 기회를 살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운을 좋게 한다거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거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기분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만 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어떤 외모를 갖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연애를 하고 어떤 결혼을 하고 싶은지,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경제 상태나 지적 능력, 체력 등에서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이미지 만들기에 능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자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자아 이미지가 바로 인생의 설계도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금만 발돋움을 하면 닿을 정도의 소박한 자아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거나 지금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싶다는 등의 바람 정도일 수 있다. 이럴 땐 포부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음을 머릿속에 강하게 입력해야 한다. 누구나 꿈꾸는 평범하고 소박한 꿈, 소박한 소망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큰 꿈을 상상하면서 고개를 저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지레 포기하지는 말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꿈이라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감동으로 밀려와 마음속에 강하게 남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자. 그러면 내게는 아무런 꿈이 없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물론 하고 싶은 것조차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인간은 원래 목표 지향적인 존재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소망을 설정하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큰 기쁨을 맛본다. 그래서 꿈이나 희망을 가지면 가슴이 설레면서 뇌와 신체의 움직임이 활성화된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나 꿈도 떠올릴 수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사람은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까지도 의심해 봐야 한다. 거기에는 분명 사고나 상상력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마음속 깊은 곳을 탐색해 봐야 한다. 성공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분명 남모르게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노력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성공이나 인기, 행복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마음 한구석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어차피 나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하고 생각하며 지레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완전하게 포기하지도 못한 채 주변에서 부추기는 바람에 혹시 하는 생각으로 남의 힘에 의존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마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은 무의식 중에 현실과 기대의 차이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해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노력하지 않거나 실패할 것이 두려워 주저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 딜레마가 생생한 뇌의 활발한 움직임과 상상력, 적극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기 어렵다면 먼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것을 끝까지 파고들면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마지막 한계점이 보일 것이다. 그 한계점이 당신의 운명을 해치고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거나 틀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까지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고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아 이미지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총합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아 이미지가 형성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가 현재의 모습을 결정한다. 쉬운 예로 표정, 자세, 말투,
걸음걸이 등은 당신이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이것이라고 선택한 것들이다. 입고 있는 옷, 먹고 싶은 음식, 타고 있는 자동차, 살고 있는 곳, 하고 있는 직업, 받고 있는 수입,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 인간관계, 건강 상태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을 선택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꿈이 없다거나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틀에 박혀 있다고 느끼는 것도 지금까지 스스로 형성해온 자아 이미지 그 자체의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 이미지의 변혁이 필요하다. 낡은 자아 이미지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자아 이미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자아 이미지가 선택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자아 이미지가 선택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면한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처럼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살아가는 힘이란, 즉 선택하는 힘이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연출하는 힘이다. 설사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호화저택에 살고 이상형을 만나 결혼하고 일에서도 성공의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거듭 말하는 것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가 되고 싶다 또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와 같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내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확신하는가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입버릇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생각 트레이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긴장을 풀고 유쾌한 마음과 쾌적한 몸 상태를 유지한다.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확립한다. 상상 체험을 통해 목적 달성 의지를 깨운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 갖기, 활기가 넘치는 쾌적한 몸 상태 유지하기, 새로운 사고방식에 새로운 자아 이미지 확립하기, 상상체험, 목적 달성 의지 등은 모두 조금만 신경 쓰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훈련들이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고 힘들여 배우러 다닐 필요도 없다. 단,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 훈련 방법에 공통된 중요 포인트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상의 언어 사용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다거나 올바른 경어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입버릇을 고치고 좋은 입버릇을 새로 익히자는 것이다. 나는 영양 생화학자로서 오랜 기간 인간의 신체와 건강에 대해 연구에 몰두해 왔다. 또한 심리적인 측면에 관계된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듭해 왔다. 그러한 행보 속에서 구축된 독자적인 이론이 삶의 건강학이라는 새로운 건강과학이다. 그것은 마음, 심리학과 신체, 생화학을 하나로 보고 행복론과 건강학, 성공과학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이론이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언어와 뇌의 깊은 연관성에 착안한 입버릇 이론인 것이다. 나는 30년 전 세미나를 열어 참가 멤버들에게 이 이론을 철저하게 체득시켰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부정적인 입버릇은 잊게 하고
긍정적인 입버릇을 익히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세미나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날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 눈부신 실적으로 인해 많은 기업과 단체에게서 강연 의뢰가 쇄도했으며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도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강연을 통해 입버릇 이론을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 무슨 일이건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성공 같은 건 내게 머나먼 꿈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을 저지하는 이른바 제한 유전자의 소행이다. 제한 유전자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이 제한 유전자는 항상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리하여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실패하는 게 아닐까? 그만두는 게 좋겠어. 내게는 너무 부담스러워. 이처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계속 방치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패배의식이 생기게 된다. 그 현저한 예가 실현의 패턴이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언젠가는 버려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연애를 스스로 망치고 버림받을 가능성을 키우는 셈이다.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말이나 표정, 태도에 그대로 드러나 데이트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머지않아 이별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몸에 익은 패배의식이라도 얼마든지 멋지게 떨칠 수 있다. 패배의식의 자아 이미지에서 승리의식의 자아 이미지로 전환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의 힘으로 제한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놓아야 한다. 내 애인은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애인은 성실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해본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사랑은 마음의 에너지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커진다. 사랑도 행복도 지속될 수 있다. 머리로 상상할 뿐만 아니라 소리내서 말하면 내가 에너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이 소리내어 말한 것은 귀를 통해 들어가고 뇌는 그것을 착실히 읽어낸다. 뇌가 60조 개에 달하는 온몸의 세포에 지령을 내리고 몸은 뇌의 메시지대로 현실에서 움직이려고 한다.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긴장이나 스트레스, 불안이 제거되고 실로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 또한 사랑이나 행복이 지속되면 확신이 서게 되고 심신이 모두 쾌적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그것이 강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멋진 체험을 몇 번씩 되풀이하는 동안 비관적인 사고방식에 굳어버린 내 안에 새로운 회로가 생겨난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신에게 이별을 고하고 지금까지의 나약한 자아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하면서 유연한 자아 이미지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강한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연애, 자신감이 넘치는 업무 처리, 자신감을 가지고 이룬 부의 축적 등 성공의 배경에는 반드시 자신감이 넘치는 말이 있다. 언어의 힘을 사용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해결된다. 긍정적인 말로 여유를 만들어라.
머릿속에 어떤 형태로든 항상 생각이 존재하듯이 마음속에는 늘 어떤 감정이 존재한다.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서 모든 감정을 제거해버리면 풍부한 색채를 잃어버린 단조롭고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도 쾌와 불쾌가 있다. 쾌의 감정이 유지되면 치밀한 사고가 가능하고 지적인 문제, 대인 관계에 관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불쾌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으면 내면이 혼란스러워져 일이나 사고의 능력을 집중시킬 수 없다. 마음이 즐거울수록 신체 내에 이른바 쾌락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된다. 행복 호르몬은 면역력을 높이는 SIGA, 즉 글로불린 타액선 호르몬,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베타 엔도르핀, 기쁨이나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 등이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모세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행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 의욕을 높여준다. 또한 몸 안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물질 대사의 리듬을 활기있게 해준다. 기분과 감정을 현명하게 조종해 쾌의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육체와 정신에 행복을 얻는 열쇠인 것이다. 반면 불쾌한 감정은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분노를 느끼면 일시적으로 기운이 솟는데 이는 공격 또는 도피가 가능한 만큼의 에너지가 체내에서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내 현상은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화를 낼 때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에 스트레스를 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안 돼! 화가 나! 분해! 슬퍼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 기운이 없어. 괴로워. 이렇게 불쾌하고 부정적인 말만 되풀이하면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간다.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해도 불쾌한 표정이 그대로 나타난다. 잘 풀렸어. 고마워. 기쁘다. 즐겁다. 맛있다. 예쁘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힘내야지. 매일 이런 말을 하면 몸과 마음의 쾌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말대로 실현되도록 내가 내 신경계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 라는 말 대신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라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 대신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 이렇듯 가능한 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으로 대화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유쾌해질 수 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사소한 계기로 호전되기 시작한다. 여기엔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유익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나쁜 일이라면 일어나지 않았어. 라는 매우 안정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무엇보다 권장하는 낙천적 사고이며 마음의 자산이다. 사람들은 자산이나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나 집, 은행 예금, 육아증권 등을 떠올리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또 쉽게 내 손에서 떠나 사라지는 데다 언제 사라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에 비하면 마음이나 언어 습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재산이다.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드는 일 없이 몇 세대에 걸쳐서 이어갈 수 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인간의 뇌는 크게 구뇌와 신뇌로 나뉜다. 구뇌는 이른바 자율신경계라 불리는 것으로 호흡이나 심장박동, 무의식중에 신체의 움직임을 관장한다. 이에 반해 신뇌는 사물에 대해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인간의 의사를 담당한다. 이처럼 두 개의 뇌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신뇌의 기능 중 하나인 상상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머릿속에서 레몬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이는 신뇌가 상상한 시큼한 레몬의 이미지에 구뇌가 반응해 실제로 레몬을 먹는 것도 아니면서 먹은 것과 같은 생화학 반응이 신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뇌와 구뇌는 상상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뇌에서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구뇌는 그것을 충실하게 반응해 좋지 않은 영향을 신체에 주게 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모세혈관이 축소되고 그로 인해 얼굴색이 나빠지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혈액이 근육에 흘러 들어가 뇌 안에 혈액이 줄어들어 뇌의 활동도 둔해진다. 나아가 불안과 근심, 걱정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식욕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몸의 컨디션이 나빠져 위궤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반대로 즐거운 일이나 신나는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에 반응해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게 되거나 활기찬 표정을 짓게 된다.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신체 내부에서부터 활발한 생명력과 살아있는 기쁨을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다. 누구든지 남의 험담을 할 때가 있다. 때로는 그것이 속이 후련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남의 욕을 한참 하고 나면 나중에 마치 자신이 그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스스로에게 혐오감이 든 적이 없는가? 그와 반대로 남을 칭찬한 후에 마치 자신이 칭찬받은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고 밝아지는 경험을 한 적은 없는가? 언어는 말을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머리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로 말하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미인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젊다 라고 스스로 인식시키는 칭찬의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마음속에서 뻔뻔하다거나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뇌는 그러한 사소한 갈등까지도 민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처럼 겉으로만 칭찬하는 척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그럴 땐 오히려 좋아하는 여배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주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나는 배우 누구누구가 너무 좋아. 얼굴이며 스타일이며 다 멋있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도 지니고 있잖아. 어떤 옷도 잘 소화내고 말이야. 너 요즘 예뻐졌어. 누구씨 피부가 정말 고와졌어요. 이렇게 상대를 칭찬하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실제로 말이 되어 나오는 순간 뇌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칭찬의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동안에 뇌는 자신이 말한 대로 되기 위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실로 칭찬의 이득이다.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한 사람이 더 젊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남을 많이 칭찬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그렇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에게 이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쁘다는 말을 듣고 나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고 그 한마디가 칭찬받은 사람에게 주문이 되어 더 예뻐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칭찬의 이득은 칭찬한 사람에게 70%,
칭찬받은 사람에게 30% 정도 돌아간다고 하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자신을 칭찬해준 상대에게 몇 배, 그 몇 배로 돌려주기 바란다. 예를 들어, 넌 늘 예뻐 라는 칭찬을 들으면 너야말로 피부가 뽀송뽀송해서 마치 지금 막 목욕하고 나온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담긴 말로 되돌려주면 된다. 상대방이 그 브라우스 참 멋져 라고 칭찬하면 넌 감각이 뛰어나서 코디를 참 잘해 와 같이 한술 더 떠서 칭찬해준다. 그렇게 능숙하게 칭찬을 되받아주면 칭찬의 이익 배분은 70%, 80%, 나아가 90%까지 증가하게 된다. 몸은 말에 따라 반응한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체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위산이나 효소가 분비되어 분해, 흡수와 재합성이 이루어진다. 음식을 먹은 장본인이 의식적으로 소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몸은 정확하게 처리해준다. 이러한 체내 생화학 반응은 1초에 수천만 회, 아니 수억 회 정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팽대한 화학 반응을 관장하고 생명 활동의 통제부로서 오늘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자율신경계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면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켜준다. 체온을 36도에서 37도 사이로 유지하고 호흡을 통해 신체 내에 산소를 흡입하는 것도 자율신경계가 쉬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는 이처럼 대뇌의 의식적인 명령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신뇌가 이미지한 것에 관해서는 무조건 반응한다는 재미있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자율신경계는 사실과 상상의 구별이 없다. 두 번째, 자율신경계는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없다. 세 번째, 자율신경계는 인칭의 구별이 없다. 따라서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생각하거나 상상하고 있으면 우리의 몸도 고통을 느낀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끙끙 앓는다거나 3년 뒤 또는 5년 뒤의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면 몸은 마치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감동받은 영화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내용에 상관없이 말을 한 당사자의 일로 받아들인다. 인간을 쾌적한 상태로 이끄는 것은 대뇌의 전두엽 안에 있는 전두연합야라는 부분이다. 전두엽의 쾌감 상태가 되면 뇌가 모두 가동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려고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기 위해 뇌는 최선을 다한다. 전두연합야를 자극해 쾌감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더욱 오래 지속시키려 한다면 무엇보다 온몸의 세포에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효과적이다. 즉, 낙천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매개로 모든 세포를 쾌감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즐거웠던 과거의 사건을 머릿속에 재현하거나 장래의 미래를 미리 상상한다. 아니면 잘 성사된 비즈니스나 로맨틱한 첫사랑의 추억 등을 회상한다. 그러면 또다시 가슴이 뛰면서 기분이 차츰 고양된다. 혹은 언젠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의 풍광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 즐거운 사건, 맛있는 식사와 와인 등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껏 들떠 유쾌해진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져서 피부 온도가 상승하고 체내 모르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고조된다. 또한 베타 엔도르핀에 의해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혈류를 타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운반되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세포 등을 공격한다. 생각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육체 운동을 통해서도 쾌감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나는 30년 가까이 꾸준히 조깅을 해오고 있다. 조깅을 할 때는 달리기 하듯 빨리 뛰기보다 천천히 가볍게 뛰는 것이 좋은데 시작한 지 15분에서 20분이 되면 뇌 안에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혈액 속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분비된 베타 엔도르핀이 상쾌함이나 황홀감을 만들어내며 뇌를 활성화시키고 의욕을 고취시키며 사고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최근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효과는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지속된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돈을 부르는 입버릇이라는 부분이에요.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칭찬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야기했다. 이 법칙을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질 수 있다. 즉, 돈을 한껏 찬양하는 것이다. 돈은 참 소중한 거야.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 나는 돈복이 있어. 이렇게 좀 더 돈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실제로 돈이 모이게 된다. 반대로 돈에 대해 나쁘게만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유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 돈은 더러운 것이야. 그래서 돈은 싫은 거야. 등 돈을 부정하는 말만 하면 돈이 자신에게서 멀리 달아나 버린다. 금전에 관한 금구는 그 외에도 많다. 돈과 인연이 없어. 버는 족족 쓰기 바쁘지. 쪼들려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번 달에도 적자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자율신경계는 돈이 없는 것으로 인식해 실제로 돈이 없는 상태를 현실화시켜버린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돈 없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 이와 같이 소극적인 말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 것일까? 소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언어 습관은 뇌 세포의 활동을 저지한다. 꿈을 실현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셈이다. 수입을 늘려서 좀 더 즐기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삶이 좋다. 라고 계속 말해보라. 그렇게 밝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되는 한 뇌는 해결책을 찾아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그 결과 금전 상태는 분명히 날로 호전된다. 뇌는 언어의 내용을 구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서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은 버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실현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뇌가 정보의 선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뇌는 서로 연결된 두 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연결 부위에 있는 그물코 모양의 신경 RAS가 정보의 선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RAS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관심이 없는 것은 걸러내어 의식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부동산 정보가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소 입구와 전신주마다 주택이나 토지의 전세 또는 매매 광고가 빽빽하게 붙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늘 접하지만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자신이 이사하거나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정보가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면 텔레비전 광고의 대부분이 음식에 관련된 것으로 느껴진다. 사실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공복감이 음식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선택해서 의식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 안에 RAS라는 신경계가 그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내가 습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 자신의 소망을 말로 표현해서 뇌에 강하게 입력하고 RAS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물은 뇌 안에서 축적된다.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머릿속을 바꿔야 한다. 성공하는 입버릇, 실패하는 입버릇. 수명이 100세를 향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남은 시간 동안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생기를 잃은 채 불행하게 살 것인지는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뇌의 기능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 예를 들어 인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점점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뇌 안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물코 모양의 신경계 RAS가 기능을 발휘해 열심히 필요한 정보 수집에 돌입한다. 여태껏 흥미가 없었던 건강이나 장수에 관한 책을 읽어볼 마음이 생기고 지금까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쳤던 잡지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눈길을 주게 된다. 그럴 때는 또 신기하게도 이들 매체에서 그 분야의 정통한 인물이나 건강하게 장수를 누려온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내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어떤 말이 실패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언어, 자신의 능력을 한정짓는 언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남을 시기하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을 두고 저 녀석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저 녀석은 재능도 있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도 있었어. 그래,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정답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성공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기 변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남을 시기하는 입버릇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버릇을 자각하지 못한다.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될 때 남을 시기하는 입버릇을 가진 사람은 대개 이렇게 대답한다.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누구처럼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답은 자신이 운이 나쁜 인간이라는 자기 인식을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신감 없는 인간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월급쟁이에 불과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포장마차나 선술집에서 상사를 욕하거나 동료를 헛뜯는 사람. 늘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자신의 실패담만 늘어놓는 사람. 지금 당장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버릇대로 점점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간다.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사업이나 상사운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출세하기 힘들다. 자신의 실패담을 늘어놓을수록 그것이 뇌 속에 프로그램되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게 된다. 반대로 능력 있는 사람은 남의 훌륭한 점을 발견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 선배나 상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음을 닦는다. 그것이 사업이나 인생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유양, 말을 하려거든 성공하는 입버릇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무엇보다 행운이야. 좋은 동료, 좋은 거래처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져서 정말 감사해. 더 큰 일을 맡게 되어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어. 너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 같은 성공하는 입버릇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1, 2주 지속해보라.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말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마술과 같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일상생활의 언어, 입버릇이 어떠한 방향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이러한 긍정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말버릇을 습관화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